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19일 네.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시간 빠릅니다. 네. 아닌가? 나만 빠르게 느끼나? 속도가 좀 체감이 다를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정프로님 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네, 아, 참 빨리 가요. 벌써 뭐 했나 싶은데 벌써 목요일이고. 이제 또 내일 지나면 금방 또 주말이고. 네. 예, 금방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다음 달에 돌이더라고요. 돌잔치 안 하죠? 안 하죠. 네, 하지 마. 네. 자, 여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또 여러분께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 잘 또 저희는 정리해서 드리고 여러분은 그걸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하는데 오늘은 누구가 함께 하시나요? 오늘 뉴스는 권순호 취재팀장과 함께 합니다. 뉴스 3에서 저는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존스법 폐지를 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존스법이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배는 미국에서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한국 선박에게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은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잠시 후에 뉴스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병창 이사님도 오늘 시장 흐름을 짚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밤 사이에 FOMC가 있었잖아요. FOMC 있으면 항상 저희는 그 훈이본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위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파월이 관세 때문에 금리 못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도 돌반지를 해요? 근데 이게 좀 고민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쌀 때 돌반지를 주는 게 맞아? 차라리 현금이 낫지 않아? 뭐 이런 뭐 현금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뭐 주시는데 안 받을 일은 없고 미쳐버리겠네 또. 아니 이게 돌반지 요즘 한 돈에 한 60만 원 하나? 60만 원 넘을걸요. 넘나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와, 그 반지는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 생일이지. 생일 축하 어떤 메시지, 편지 이런 거 한번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거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68만 7천 원. 68만 7천 원. 배송비 3천 원. 와, 한 69만 돈에 원이. 3.75g. 69만 원. 반환하면 반환 배송비도 3천 원. 그냥 70이네 이제. 70만 원. 와.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밝으니까 좋네요. 의상. 그리고 귀여운 미키마우스 아니죠? 미키마우스예요. 보이지 마세요. 그거 저작권 문제돼요. 딱 붙어요. 저작권 문제돼요. 가리세요. 이거 참나 까다롭네. 디즈니가 좀 심각하죠, 걔네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0.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3%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0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보합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정책 조정을 검토하기에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뭐 경제 상황 뭐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지금 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좀 고민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너무 빠질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금리를 굳이 내려야 될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굳이 금리를 올려야 될 것까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지켜보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 멍청이 또 얘기하고 2% 내려라. 더 올렸네요. 네, 원래 1%였는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통이 크신 타코기 때문에 여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타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예요? 네, 그 얘기는 첫 번째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냥 존스법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 3개를 고르면서 제가 뉴스들을 딱 리뷰를 하면서 야, 이게 대테마주 파티의 날이구나. 오늘이요? 네. 왜 그렇죠? 일단은 뭐 존스법도 아까 이조 기자가 뭐 통과되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통과되느냐는 나중 문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 한다고 말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좀 즐기자. 네. 조선. 네. 내일은 잘 모르겠고 오늘은 즐기자. 네. 이게 제가 뭐 조선주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뉴스 보시면은 오늘 추천 섹터가 한 10개 되기 때문에 별로 그래요? 없습니다. 네, 존스법이라는 거는 1920년도에 제정된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의 시민과 영주권이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나를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항구로 오가는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선박.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선박이면 가야 되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존스법의 적용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미국산으로 지어야 되는 미국 조선소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다른 나라에다가 맡기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 조선사들은 조금 더 경쟁에 노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나다 보니까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연안에서 움직이는 배 정도만 만들고 뭐 연안에서 뭐 미국 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물류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유무역의 시대가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역 연안을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1953년에 한 45척 원양 선박을 건조를 하다가 2015년에는 5척 정도로 급감을 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건조 능력이 떨어진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보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실질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서 그래 중국은 아니더라도 뭐 한국이나 일본에라도 좀 맡겨보려 그러는데 이 존스법에 걸려서 잘 못하는. 예전에 제가 그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풍력타워 만들려고 네. 오스테드가 풍력타워 만들려고 그러다가 대우조선에다가 맡기려고 그러다가 이 존스법 때문에 그 미국에다가 맡겼다가 그거 못 만들어가지고 한 2조인가 3조인가를 투자한 거를 날려먹었다고. 스크랩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타워도 선박으로 들어가나? 아니요, 그러니까 타워가 있으면 네. 타워를 이제 바다에다가 심어야 되니까 네. 그걸 날라야 항구에서 돼서? 날라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그 날르는 선박을 만드는데 그거를 미국에다 맡겼다가 막 그 미국 언론에 난리 났었어요. 대우조선에 맡길 걸 막 이런 얘기가 진짜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앞번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옵니다. 저희가 또 그때 컨텐츠로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요 이제 그 조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좀 드리면은 참 트럼프의 마음은 정프로님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 변심 심한 여자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 나는 시한돌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 뭐라고 결정하지 1초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른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웃기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웃기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약간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그 협상이 12일 날 무산이 되고서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쟁을 사실 부추기기보다는 이란으로 하여금 핵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카드로 지금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모이는 시각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진짜 일순간에 무슨 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은 굉장히 모호성을 많이 띠고 있어요. 네.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의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을 해왔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하기까지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했다. 지금 그들이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이게 오라는 거죠. 네. 그럼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 아니다. 미국에 방문하기 원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포르도 지역이에요. 네. 그 우라늄 농축 시설 있는 거. 그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경하게
공격하겠다는 거를 강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협상을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취재원 풀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원유 관련한 하는 분에게 뭐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전쟁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네. 그 유조선 스파두님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 물량 말고 그때 정하는 스파두님이 좀 올랐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이분 얘기가 뭐 그 한 달에 한 유조선 한 10척 정도 보낸다. 네. 그리고 20 몇 년을 일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한 번도 못 봤다. 왜냐?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이라크, 이란에 있는 항구가 이분이 이렇게 쓰셨던 항구가 하나, 둘, 셋, 넷, 뭐 한 굉장히 많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딱 막으면은 그 기름을 못 쓰는 나라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네. 여기에 지금 몇 개 국가가 얽혀 있는데 이란이 그거 막으면 중동에서 그냥 아예 왕따 돼 버린다는 거예요. 네. 왕따 수준이 아니겠지만 네, 왕따 수준이 아니죠. 진짜 공격을 받을 수도 진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뭐 미군 기지도 주변에 있고 해군들이 길목을 좀 지키고 있어서 여기를 실제로 봉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동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말로 호르무즈 해협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딱 요 상황이 되니까 선주들이 배를 오퍼하는 거를 좀 주저한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배에 이렇게 뭐 주문 들어오면 받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오랜 경험은 요때다 싶어서 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뭘 올려요? 가격을? 네, 가격은 이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조선의 운임이 이제 네. 거리 고시가가 있대요. 뭐 택시 요금처럼 뭐 몇 네. 킬로그램 하면 얼마. 그리고 이제 곱하기 배수로 정해지는데 그 배수가 한 150 정도 하는 게 지금 한 220에서 한 2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석유 제품선 기준으로 톤당 한 3, 40불 하던 게 지금 6, 70불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운임이 많이 올라간 건 맞다는 거죠. 네, 네. 스팟 운임이.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선주하고 화주하고 약간 좀 기싸움인데 지금 선주가 딱 요런 상황 되니까 배째라라고 나와서 요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럼 진짜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엄청 큰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일단은 그 천재지변 조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계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자체로의 영향보다는 이제 그 뒷단에 생겨나는 장기적으로 막히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들은 계약들이 좀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예. 미 상원 올라가 있다라는 게 어제까지의 소식이었는데 네. 상원 통과됐습니다. 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법이 상원 통과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네. 이걸로 하여금 우리 또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이제 많잖아요. 네. 영향 받잖아요. 예. 오늘 또 한번 기대들을 하고 있지 아니, 않을까. 우리나라도 뭐 그 하는 총재인가 뭐 반대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오늘- 뉴스가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네. 반대를 하진 않아요. 이거를 이제 민간이 먼저 갈 거냐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먼저 쓸 거냐 뭐 이런 문제이고 디지털 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도구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물 화폐에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예전에 그 막 난장판 됐던 그 코인판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딱 그 제도권 안에서 네. 이 정해진 선수들끼리 먼저 디지털 금융을 전환을 해보는 거에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거를 뭐 날고 스테이블 코인, 뭐 정프로 코인, 뭐 이주호 코인, 권순우 코인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워낙 패킹한다 그러면은 뭐 그러고서 뭐 너도 나도 하다 망하면 그거 누가 그렇죠. 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뭐 1조짜리 무슨 그 코인 소송 났는데 네. 뭐 1심에서 다 무죄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코인판을 민간에게 쉽게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네.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까지 오늘 붙었다 이렇게 얘기 하나 더 내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두 번째 번째. 뉴스는 네. 어떤 뉴스예요? 두 번째 뉴스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그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16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어제 네이버 17.9%, 네이버 5일간 한 달간 30% 주가 올랐습니다. 네이버. 예. 그 AI 하정우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뭐라 그랬죠? 아, 이 가격이 안 된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네이버를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 18? 그때 들어갔거든요. 이 가격은 좋은 가격이다. 무조건. 아, 그러셨었어요? 네. 제가 네이버 얘기할 때 뭐 네이버 누가 쓰냐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말들 중에 내가 아,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트럼프의 전략과 똑같은 거죠. 맞는 말을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핵심이지. 내가 맞는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네요. 네. 맞아. 정프로백서에 나오는 얘기긴 하죠. 나오지. 네. 아, 18만 원은 봐봐. 락바텀이다. 네. SK 하이닉스도 내가 9만 원대 그 얘기했다고.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좋다. 들어가자. 맞아요. 네. GPU 5만 장을 확보하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이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인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거. 이거 저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AI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AI를 한단 말이냐. GPU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AI를 하냐. 기업들 다 뻥치지 말고 정부도 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거 뭐 AI 한다 그러고서 아니 컴퓨터도 없는데 무슨 컴퓨터 공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과기정통부가 재련한 업무 계획에는 이렇게 그 AI 인프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 수집 연계를 하는 집적 클러스터 만드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성장정책 해설서라는 게 어제 나왔어요. 성장정책 해설서. 이거 공개된 건가? 뭐야?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네. 아, 이게 저기죠. 그 엠바고가 뭐 누가 깼네 만에. 근데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건이 있었죠. 말씀하셨던 그 건이 있었죠. 네. 그 추경 관련한 자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건 엠바고인데 이거 여기 6월 뒤에 날짜가 안 써 있어갖고 이게 보니까 언론 보도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해도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이게 112페이지짜리예요. 그래갖고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것만 딱 이제 GPT한테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았더니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서 반도체, GPU, 냉각, 전력 공급 관련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뒤에 그 관련 종목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뺐어요. 이거 우리가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 그런 거 하긴 좀 그래가지고 반도체, GPU, 냉각, 전력 공급 하면 대충 이제 어떤 테마들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래 전략 사업에 바이오 콘텐츠 방산 해가지고 바이오는 글로벌 탑 7으로 진입을 하는 전략이다. AI 기반의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플랫폼, 필수 의약품 국산화 추진. 이것도 대충 바이오 좀 하시는 분들은 어떤 테마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 K 콘텐츠 글로벌화, 한류 영향력 확산, 콘텐츠 산업 직접 지원 플러스 수출 전략 산업화.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유통이 넷플릭스 말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뭐 대충 떠오르는 회사들이 좀 있죠. 방산 우주항공 4대 강국으로 목표, 국방 AI, 드론, 위성, 발사체, 그리고 방산 스타트업, MRO, 민간 우주항공도 육성. 그리고 요 관련하는 회사들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거의 호재가 없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뭐 에너지 전환과 아리백 인프라, 아리백 전용 산단 만들어가지고 구축 추진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인프라들 있을 거고요. 신기후, 저탄소 공정에서 수소환원 제철, 저탄소 사유 화학, 친환경 선박.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 옛날에는 원전 가면 재생에너지 빠지고 재생에너지 가면 원전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는 둘 다 한다 그랬으니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플러스 원전 수출 활성화 요거 관련한 거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제 도입을 통해서 주주환원 확대한다. 요런 부분들. 심지어 거버넌스 테마까지 있는 어떤 테마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자, 빨리 얘기해봐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집중해야지. 진짜 많죠. 진짜 많다. 저는 1번 가겠습니다. 왜 1번이냐? 가장 중요하니까 맨 앞에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보통 보면은 가장 많은 투자 비용을 그러니까 지출할 예정인 곳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죠. 네. 1번이. 그렇지. 네.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지 않죠. 일단 일본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네. 너무 많이 노출됐다. 좀 덜 노출된 거 중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걸 저는 이제 가는데 저는 바이오로 갑니다. 바이오. 네. 정말요? 바이오는 한 번 가면 그냥 20배, 30배 그냥 가니까. 네. 저는 5번 5번? 거버넌스 테마. 네. 이게 시원하게 갑니다. 그렇긴 하죠. 거버넌스. 네. 다들 빈집이었으니까. 이게 그 거버넌스 테마는 확 눌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봐야 근데 두세 배 하니까. 뭐 두세 배까지 기다리니까 상한가만 먹으면 되지. 바로 콜마홀딩스 상한가.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콜마홀딩스 상한가 기록됐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예.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 씨. 회장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네. 아들에게 콜마홀딩스를 비롯한 한국 콜마 그 계열을 전체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고 콜마 B&H라는 건기식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건기식 회사는 딸에게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들, 그러니까 콜마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윤상현 부회장이 네. 그 콜마 B&H 건기식에다가 사내이사를 선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회사의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아들은 한국 콜마를 하고 딸은 건기식을 하라 그랬는데 네. 왜 딸의 경영에 간섭을 하냐?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돌려달라? 예, 너 증여 취소. 네. 나 그냥 딸 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 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윤상현 부회장은 왜 욕심을 내서 딸에게 준 그 건기식까지 손을 대려고 했는가? 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달튼입니다. 달튼. 예. 그러니까 콜마 B&H 그 건기식 비즈니스가 지금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콜마 홀딩스에 달튼이라고 하는 외국계 가치 투자 펀드라 그래야 되나 행동주의 펀드라 그래야 되나 이게 행동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아요. 네, 이게 네. 달튼 분들도 이제 가끔 한국 들어오시면은 종종 밥도 먹고 뭐 그러는데 네. 그분들이 행동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는데 이게 메시지들은 계속 보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계속 보내는데 달튼이 이제 콜마홀딩스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쪽 콜마홀딩스 관련한 뭐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튼과 윤 부회장으로 하여금 아니 계열사 이거 경영쇄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그 달튼의 그 경영 개선의 요구가 가족 분쟁의 방아쇠를 당겨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콜마홀딩스가 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한국경제에서 정리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이걸 했는데 요새 공개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개 매수 뭐 비올, 아세아텍, 신성통상, 드리머스 컴퍼니, 텔코웨어, 한솔, PNS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개 매수하고 뭐 생일프 상장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때 뭐 이것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 공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웃돈이 아니고 원래 그 가격입니다. 그걸 안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안 주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이거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살려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야 이거 경영권 뭐 위협되니까 네. 상장 폐지하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은 자기 돈으로 이 열심히 주식을 사서 상장 폐지를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건 정부 방침에도 맞아요. 정부 방침에도 이게 뭐 특별히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별로 없는 회사들이 굳이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의 자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별로 상장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별로 보호할 생각도 없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금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경영권 강화, 뭐 자발적 상장 폐지 하시려는 분들은 이게 저는 상장 폐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거는 그분들도 괜히 굳이 투자자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네.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고요. 네. 투자자들도 괜히 그런 회사에 돈 묶이면은 나오지도 못하고 맞아요.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가 시원하게 오른다.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요즘에 주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이 53%다. 아, 53%. 그러면은 아니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가지고 있을 거면 절반만 상장시키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돈 필요한 것도 아닌데.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소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가 2배 올라가서 올라가는 시작해야 거죠.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지. 부분들은 실제 자사주 소각 정책이 뭐 법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주가 요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버넌스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는 기업 가치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를 기대하기는 힘든데 네. 지금 아까 제가 오늘 뉴스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심지어 거버넌스조차도 대테마주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아니 뭐 그럴만하죠 사실. 우리 네. 그동안 너무 눌렸으니까. 네. 근데 그런 오늘 테마가 도대체 몇 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테마들 잘 보면서 어떤 테마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예. 이런 거 판단 잘 하려면 우리 뇌가 늘 똑똑해야 됩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금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그래서 별이 5개 하시던 그 회장님이 네. 아, 그 회장님. 네. 콜라보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장수돌침대랑 아리바이오라는 데가 공동 개발한 인지닥터 헤르지온 브레인 케어 디바이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인지브레인이라는 건데 네. 인간의 인지 기능 같은 게 점점 떨어질 때 이 예. 안에 뇌파와 비슷한 음파를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음향 진동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자극을 받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뭐 몇 번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네.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와 인지 능력이 네. 하루 아침에 좋아지더라고요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근데, 없고. 근데 이게 중간 중간 이렇게 자극이 와요. 네. 이게 어떤 전기 자극 같은 게 이게 두두두두 네.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머리 마사지 받는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이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좀 가격이 비싸. 네. 이 제품도 비싸요. 그래서 와, 이 제품이 비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약간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30일 동안 일단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해보시고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반품해요. 예, 근데 이제 뭐 해보니까 특히 뭐 부모님 이렇게 좀 해드렸더니 혹은 뭐 우리 수험생 이렇게 좀 해봤더니 뭐 좀 그래도 머리가 좀 개운해진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 좀 있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쓰셔도 좋고 이건 또 무상 보증도 12개월 1년 동안 무상 보증이 되니까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무상 보증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돼야죠. 네. 근데 왜요? 이주는 뭘 해도 멋있어 사람이.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뭐지? 아. 태국 X. 무에타이 하는 무에타이. 옹박 스타일. 네. 네,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무료 30일 체험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1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이 된다는 거. 저는 엑스맨 사이클롭스 생각했었는데. 아, 뿅 쏘는 거 가운데 뿅. 그건 눈을 가리고 있어야 돼. 잘생겼어. 자, 인지브레인 한번 링크 따라가시면 이제 어떤 제품인지 자세한 설명 저희가 뭐 일일이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예, 한번 보시면 이런 원리로 이렇게 인지 능력을 좀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차에 반드시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요? 예,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아. 예, 요거는 무조건 필요하죠 우리가. 이거 앞에 있어요. 여기. 예. 그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그 영상 영상 있어? 영상 한번 혹시 PD님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네. 없어요? 없구나. 없대요. 근데 이거 한번 네.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항상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렇게 벌려갖고 끼고 운전할 때 방해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 자동으로. USB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벌어져서 딱 낄 수 있고. 그렇지. 네, 가까이 그렇게. 갖다 대면 이게 쫙 벌어졌다가 네. 딱 먹고. 근데 네. 가끔 보면 네. 그런 애들이 이쪽 시중에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또 밑에 이게 없는 게 있어. 밑에 받침이 없으면 먹었다가 뭐 잠깐 뭐 이렇게 손 잘못 놀리면 떨어집니다. 입 벌리면서. 예, 얘는 그런 게 없고 네. 받침까지 있다는 거. 요건 뭐 근데 이조일 기자 얘기했던 게 이건가 보네요. 예. 같이 보시면은 권 팀장님 화면 연결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유육 예. 뭐 영상까지 보여줘 이거 파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이런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선 충전 차량 충전기 요거는 내가 볼 때는 기능은 사실 이제 평준화 됐고 네. 가격이 얼마냐인데 29,000원에 2개 드립니다. 예. 29,000원에 2개. 맞아, 이런 거 그냥 가격이 깡패죠. 예, 이거는 난 뭐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나 사면서 뭐 또 옆에 누구한테 하나 줄 수도 있고 네네. 집에 뭐 또 요즘은 뭐 아빠 차 엄마 차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소모품 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요거는 바꿀 수 있어요. 강력한 자석과 스마트 홀딩 시스템으로 주행 중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안 그래도 저 지금 이거 고장 났거든요. 우리 차에. 아 그래? 하나씩 살래? 오늘이다. 진짜 이거 진짜 오늘이다. 하나씩 하고 사자. 나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권 팀장님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그럼 둘이 분이 원 플러스 원으로 사서 나누시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정훈이 형 혼자 2개 갖고 싶은데. 왜? 2개 있어 뭐 하려고요?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고장 나면. 그때 가면 또 그때 또 사면 되지.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 가격이 아닐 거잖아요. 욕심 많네. 정 프로님 묻어갈라 그러는데. 참, 잘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었거든요. 됐어. 그럼 나도 뭐 더 이상 여기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자, 따로따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야, 자, 하여튼 요런 제품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요건 가격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들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